안녕하세요. KCC 라디오 네, 현장 안녕하세요. 브런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활동하고 계신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안다에서 지금 또 대학에서 또 여러 가지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기관들을 설립해서 또 많은 활동하고 계신 이상훈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오지에서 불러주셔서 간만에 한국하고 통화하는 것들. 예. 네, 저희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인터뷰에 앞서서 간략히 직접 우리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저는 94년에 루안다에 처음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노사이드 직후에 난민 구호 활동을 위해서 왔고요. 그 후에 케냐,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잠깐 그렇게 거치고 다시 루안다 2010년에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쭉 루안다에서 있었던 셈이고요. 처음에는 구호 활동, 그 다음에는 뭐 개발 사업들, 지금은 병원하고 학교, 그리고 대학에는 현지에 있는 이제 대학에 하나 이제 개발학 강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고요. 한 94년에 와서 지금까지니까 한 25년, 26년쯤 되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대로 현지에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또 병원도 설립하셨고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친 학교도 함께 관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루안다 현지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지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루안다의 확진자 숫자는 한 40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초기에 공항을 폐쇄하고 국경도 막고 이렇게 해서 통행 금지령도 일찍 떨어진 편이고 비교적 주위 나라보다는 잘 컨트롤을 한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생활이 좀 답답해졌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많이 이제 자제를 시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 같으면 부타레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 지금 그곳에 대학이 있는데 그 수업이 있어서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고 현재 학교는 9월까지 정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지금 휴교 중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는데 한국같이 뭐 이렇게 인터넷 속도 빠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뭘 하라는 게 용이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애먹죠. 그래서 화상회의도 지금 한국하고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질 않으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그 카카오톡처럼 쓰는 이제 왓츠앱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해요. 지금 한 3주 했는데 지금 손가락이 지금 얼얼해요. 타이핑 엄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저희가 노트북 하나 없는 사람이 잘 없겠죠. 한국 같으면 학생들이라면. 근데 지금 노트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한 절반 될래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빌려서 들어오고 하는 시기거든요. 이제 좀 통금이 한 2주 풀린 지 한 2주, 3주 됐나? 그래서 학교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여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활에서 당장 이제 오는 그런 불편함, 이렇게 경제 활동이 마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세금 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연기돼서 지금 세금들도 정부에서 거둘 수 없을 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 같이 좀 더 보면서 루안다 현장 소식 같이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야미람보라는 그 루안다에서도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 한 곳에서
한 달 이상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 당장 먹을 게 없다라고 해서 한 달 치분 식량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저희도 제가 여기 산다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라고. 저도 생각한 건 아니고 제일 처음 저한테 돈을 보내주신 분은 사실 미국에 있는 제 대학 동기예요. 얼굴도 모릅니다. 아니 카톡으로만 봤으니까 얼굴은 안 해. 우리 단톡방 같이 기도하는 단톡방에 나온 친구가 50만 원을 제 통장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을 그 교회에 전달하고 그곳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교인들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해서 한 달치 식량을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여기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띄엄띄엄 줄 서 계시 마스크 안 쓰고 있죠. 마스크가 더 부담스럽죠. 뭐 살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띄엄띄엄 서서 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드린 교회고요. 다음 그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건 이제 이분들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인증샷이에요. 본인이 실제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면에서 제일 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수고를 들어주는 것도 있긴 한데 또 한편은 서글픈 겁니다. 이게 안다는 거죠. 돈 받으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야 된다라는 뭐 부탁 안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 일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식용유하고 옥수수 가루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있는 단원 우리 하도 마스터 초이라고 불러 태권도 사범 그 가족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 초기에 상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스크를 이마에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답답해서 그렇게 줄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발목에 보면 줄이 쳐여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넘어오지는 않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주문하고 받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실제로 있었나 봐요. 정부에서 올려준 자료 사진입니다. 페이스북에 뭐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벽을 뚫습니다. 한국은 사흘 굶으면 담 없는 사람 없다 그러죠. 여기는 사흘 굶으면 담을 뚫습니다. 이 열악한 가운데 손 씻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탁상 행정의 일부겠죠. 시장 통에 이제 손 씻는 간이 세면대를 만든 거죠. 보시면 아래 두툼한 데다가 이제 왼쪽에 노란 제리캔 물통으로 해서 채우고 발을 밟으면 펌프처럼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 손을 씻습니다. 당장 보이는 세제도 없고 뭐라 그러죠? 청결제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마스크는 당연히 없고 이게 아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루안다 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사진 보면 이걸로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죠. 짠합니다. 제가 보기엔 짠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해봐야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웃죠. 그렇군요. 지금 사진 찍히는 게 더 즐거운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사진들 몇 장 되진 않지만 그 루안다 현지의 모습들을 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루안다 현지도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긴 하지만 또 초기에 대응을 또 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19 때문보다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나 봉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때마침 이제 2주 전에 또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루안다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렸기 때문에 청취하시는 분들은 또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들으시면 더 루안다의 소식들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마스테. 사실 아프리카의 경우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한 이슈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입장에서 현재 시각에서 이 에볼라와 또 코로나19를 함께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잘 대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간다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느끼는 그걸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면 에볼라라는 병이 저도 이제 여기 지금 서부 아프리카 한 2년 전에, 그다음에 콩고 사태가 작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사람이 이제 빨리 이제 사망하는 병이니까 굉장히 무서워는 했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2004년, 2006년, 2007년 그렇게 우간다에서도 에볼라가 창궐 했었어요. 국경을 주위로. 그런데 제가 그때 큰 관심을 안 가질 만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지금 다들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당시에 그 병 때문에 일부 지역이 봉쇄되고 할 때 제가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지나갔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람들의 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질병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이제 쭉 몇 년간, 뭐 제가 있는 동안 2004년, 2005년 우간다에서 에볼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콩고도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선언했다가 지금 다시 재발한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치사율이 평균 50%라고 하는데, 치사율이 한참 높을 때는 한 80에서 90? 걸리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병인데, 그 병이 처음 발견된 게 한 70년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신이 나온 거는 불과 2년 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죽어가던 시절이 거의 4, 50년간 되죠. 근데 그동안 백신은 이제서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고 이제 그때쯤 돼서.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이 새로 이제 인류에게 나타난 걸로 지금 뭐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물에서 옮겨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이러스 개발하는 게 지금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아는데, 지금 뭐 빠르면 내년, 뭐 올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도널드 트럼프처럼 말라리아 약 먹고도 낫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제 그만큼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늘 있어 오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변화가 늘 중심이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 시각에서는 웨스터너라 그러죠. 서방 국가 사람들. 늘 거기가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심사가 되는 일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사람이 픽픽 쓰러져도 세계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데, 뉴스는 나가죠. 그렇지만 누가 그런 걸 같은 강도로 느끼냐. 빈곤의 문제도 늘 균형이, 저희 나름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생각해 보실 텐데, 극히 일부일 거예요. 한국의 전체 숫자를 저희가 여기 이 일에 관심 있어 하는 분은 제가 모르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시각을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สบายดี 전 조금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제가 진짜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이런 뭐 중간에서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섭섭하죠. 그냥 섭섭합니다. 섭섭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에볼라 바이러스 터졌을 때 한국 분들 제일 먼저 한 게 락다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세니 지역으로 있는 단원들 철수시키고 지역 봉쇄하고 여행 금지 명령 떨어지고 탈출 준비하라는 얘기 듣고, 그게 첫 번째 반응이랍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기세니는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고마라고 하는 콩고가 국경 도시입니다. 이게 그 국경이라는 게 뭐 이렇게 철조망 쳐 있고 이렇지 않아요. 이제 조그만한 다리 하나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콩고입니다. 하루에 2만 5천 명이 통과하는 국경이에요. 근데 기센에 사는 제가 주민이라면 그 기센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 코이카 봉사단원들 철수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니 이거 뭐 우리는 여기가 사는 터전이니까 뭐 이해는 하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섭섭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이건 제가 전형적인 그냥 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보는 눈도 뭐 여기 입장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질병은 늘 있어 왔고, 다만 네, 관심의 사안이다. 특히 주류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크게 또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네, 아프리카 대륙은 오랜 기간 동안 뭐 질병과 빈곤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그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겪었던 그런 또 소외감들도 고충들, 그것이 또 이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특히 좀 크게 이렇게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저희도 또 어떻게 본의 아니게 또 저희도 또 이제 인력들을 철수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셨을 마음들을 좀 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꾸르.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그 여기 뱅콕 키갈리라고 제가 사용하는 은행인데 그 본점까지 가야 이제 여는 지점이 몇 개 없는 거예요. 다 닫혀 있고 가서 차를 이제 길거리에 보통 대죠. 길거리에 대고 이제 걸어가는데 제 차 주변에 그 골목에 이렇게 여기 루안다 굉장히 엄격한 나라예요. 길거리에 함부로 이렇게 구걸하는 거를 경찰이 강력하게 통제하는 나라예요. 구걸하러 사람이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몇 명이. 그런 일도 없었지만 이제 새로 생긴 일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다 애기 없고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팔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라 나이를. 그런데 몸이 바짝 마른 친구들 한 몇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냐면 일용직 근로자들 일을 말하는 젊은 신체가 멀쩡한 그런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구걸하러 나옵니다. 그것도 숨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제가 차를 대는 골목에서 이제 튀어나와서. 근데 그 친구들의 그 눈빛 이렇게 막 절망적인 거죠. 굉장히 이제 막 이 친구들이 이 구걸할 만큼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몰렸다라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죠. 문득문득. 어제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그 일부 해제하면서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을 이제 허용할 건가 말 건가 이제 그런 시기예요. 이제 테니스장을 일부러 지나갔어요. 제가 주말마다 나가는 테니스 코트를 지나갔는데 제가 차를 세우니까 2명의 코치가 나오더라고요. 2명의 코치가 나와서 이제 저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게 풀리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코치 2명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키가 180에 거의 막 이게 거구들이에요. 굉장히 당당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유의 이제 근육질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고 몸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술 마시고 돈 못 벌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가난할 때 생기는 현상들 중에 하나거든요. 눈이 노랗게 변해가고 이게 락다운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질병을 통제하는 수단, 뭐 소셜 디스턴싱 이런 말 아주 처음 듣는 단어들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오래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삶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가난이라는 문제가 인간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 더 심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운동하러 갔는데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생계의 문제. 질병이
누구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주는가라고 할 때 역시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고 있다라는 뭐 숫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여기서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게 어시메트릭하다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더 기울게 만들 수 있는 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운동장을 고르게 할 수 있을까가 개발하기 위해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해서 모두가 다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처음 생기는 현상이면 오히려 용기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기존에 해오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오히려 좀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해오던 방식들로 저희가 해오던 일들의 성과라는 게 아니면 여전히 저희가 해오던 일들이 이 사회에서 약간이라도 조금 더 균형을 잡는 데 애를 써왔겠지라고 생각한 것들이 조그마한 충격 하나예요. 제가 조그마하다고 표현해서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그마한 충격, 에볼라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충격 하나에 전 세계의 운동장의 기울기가 얼마만큼 더 심각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생각해오던 빈곤의 문제라는 게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게 기존에 저희들 해오는 게 우리 속담처럼 원발에 오줌 누는 정도 아니었을까. 정말 뭔가 우리가 잘 해왔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뭔가 우리 견뎌낼 만한 근육, 머슬이 우리한테 조금은 자라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두 달 만에 얼마만큼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가를 본 거죠. 서방 국가 아니면 한국같이 어느 정도 경제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석 달, 1년, 뭐 2년 이렇게 계속 끌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뭐 파산하는 거죠. 다시 복구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다들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